안녕하세요. 정가연 사주TV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이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어, 여러분은 그러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남자를 사귀었어요. 연애를 했어요. 그리고서는 한 몇 년 사귀다가 이제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누군가를 만났어요. 근데 나는 잘 몰라요. 그냥 또 새로운 사람인 것 같고, 좋으니까 막 사귀고, 그런데 친구들이 볼 때, 야, 너는 전에 남자친구랑 너무 닮았다, 이 사람. 또는, 뭐, 결혼하려고 또 생각하고 엄마한테 소개시켰더니 엄마가, 야, 너는 어떻게 또 똑같은 남자를 데려왔냐? 그러다 보면, 그런가? 똑같은가?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험 아직 안 하셨다 하더라도 오늘 이 영상은 매우 중요해요. 뭐냐면, 자기 사주팔자에 있는 배우자감은 한 명 아니겠습니까? 그죠? 물론, 재혼, 삼혼하는 사람은 두 번, 세 번 결혼하는 사람은 그 세 사람이 꼭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같을 확률도 있는 거예요. 뭐가 같냐? 성향과 느낌과 뭔가 모른 똑같이 생기진 물론 않았겠지만 왠지 느낌이 닮았다라는 거. 언뜻 보면 이상하게 닮았다. 전 남자친구랑 이런 거. 또는 전 남편이랑 닮았다. 그런 거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기는 이제 그렇게 안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럴 수도 있겠죠. 사랑에 빠지면 잘 안 보이니까 그냥 다른 사람인겠거니 하지만 뭐 엄마나 또 친구들이 볼 땐 똑같은 사람을 또 만났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눠볼 거예요. 사주에 그와 같은 게 다 나옵니다. 자, 이 사주 여성분 사주인데요. 사주 명시 자체를 100%다 공개하기가 좀 꺼려져서 제가 이제 몇몇 글자를 그냥 네모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오늘의 원리는 나의 배우자감이 이 사주에서 딱 한 명일 경우에 그 사람하고 연애를 하다가 헤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만나면 또 거의 같은 사람을 만난다라는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자, 배우자는, 자, 이게 여자니까 또 배우자를 관을 찾으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일부러 그래서 일간이라고 썼습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뭐 일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관성을 찾으려고 할까봐 제가 일부러 일간을 공개를 안 하고 일간 이렇게 썼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관성을 안 찾을 거 아닙니까? 자, 나와 정을 나눌 남자는 일지의 암합 관계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지의 암합하는 글자를 찾아보니까 묘하고 인이 있죠. 근데 이 묘는 사귀지만 결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요거는 사귀지만 결혼할 수는 없고 거의 사귈 때도 잘 안 사귀어집니다. 관계는 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충인데도 사귈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운에서 충되지 않게 할 땐 사귈 수 있으니까 반드시 충관계는 뭐 사귀지도 못한다 이런 거 아니니까 무조건 이 사주 명리는 너무나 단편적으로 간단히 파악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해요. 자, 그래서 지지의 유금이 합할 수 있는 게 가까스로 있어요. 인목이. 그죠? 비록 원진이지만 이인유 원진이지만 마음에는 안 들지만 100%안 들어요. 뭔가 꺼려지고 하지만 이렇게 합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목이 나의 애인도 되고 장차 결혼할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이 인목이 나의 상대니까 천간에 이렇게 간목이 떠 있어요. 바로 인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나는 이 갑의 남자를 사귀게 된다는 얘기가 돼요. 나는 갑의 남자를 사귄다. 자, 그럼 그 갑의 남자를 사귀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요게 첫 번째 대운은 아니지만 요 대운에 이 병이라는 글자가 내 일지 유금 도화죠. 요게 자, 신자진에 이후해서 요 도화와 병신합을 하면서 요때 이제 연애를 하는 거예요. 요때 연애를 하는데 바로 요게 어디서 나왔냐면 병화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지장간 안에 여기 병화가 있지요. 인목 지장간에는 병화가 들어있어요. 물론 갑도 있지만 병화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이 튀어나오니까 요대운에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지지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지금 사주가.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한 거예요. 이혼을 하고서 나중에 세월이 흘렀어요. 이만큼 세월이 흘렀다가 여기 갔더니 진짜 또 갑이 나왔죠? 그래서 이 시간에 있는 이 내 배우자감 갑이 다시 등장하니까 이때 또 새로운 사람을 이제 사귀는 거예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랬는데 맹 그놈이 그놈이라 이 말이에요. 아니 기껏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사귀려고 좋아서 식구들한테 소개도 시키고 그러니까 아니 너는 왜 또 똑같은 사람을 데리고 왔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얘는 딱 한 명이지만요. 어떤 사주는 지지의 합신이 다른데도 천간에 투관한 게 같으면 또 맹 그놈이 그놈이고. 그래서 자기 사주에 합신이 여럿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그냥 하나인 사람들. 이렇게 되면은 운이 달라질 때마다 다른 사람을 만날 수는 있습니다. 그 한 명이 다가 아니에요. 대운에서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대운에서 바로 자기의 합신이 그 글자와 관련이 있으면 맹 그놈이 그놈. 비슷한 사람을 또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전 사람하고는 다르겠지 하고 착각을 하는 거죠. 전에 만난 남자는 이랬는데 이 사람은 이러지 않겠지. 그리고 본인도 그걸 눈치를 못 채요. 같다는 걸. 그런데 이제 저같이 객관적으로 사주 명식과 운을 보는 사람이 볼 땐 그냥 같은 사람이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같다는 얘기는 동일인이란 얘기가 아니라 매우 흡사한 사람이다. 성향과 작용이 이 사람한테는 항상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주에는 이 갑인이라는 요 성분이 배우자니까 이때 병으로 튀어나왔든 이때 갑으로 튀어나왔든 같은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얼굴이 같다는 소리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향과 작용력은 거의 흡사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밌죠?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사주에서도 자기의 인연이 되는 글자가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다양한 유형의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매 만나봤자 그 여자가 그 여자. 전 여자친구랑 닮은 여자. 그래서 우리 왜 사주 보면 아니 엄마랑 닮았다 뭐 이런 경우죠. 내 와이프가 마치 자기는 모르고 결혼했는데 남들이 볼 때 엄마 너네 엄마 닮았어 뭐 이럴 수도 있고 또 우리 여자들은 자기는 안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알고 봤더니 자기가 아버지 닮은 남편감을 데리고 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남편감이 바로 자기 아버지하고 연관이 있는 글자 거의 동일한 위치에 있거나 동일한 글자에서 작동이 되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알고 봤더니 아빠랑 너무 닮은 남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은 이 사람은 이 남편은 본인의 아버지하고 똑같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이 남자는 재혼을 한 상태라면 재혼을 했지만 전 남편이랑 너무 닮았네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 어른들이 그러죠. 야, 다 별 볼 일 없다. 다 똑같다 남자 그러죠. 그거는 이와 같은 경우를 더 크게 이제 확대해 보면 여기 뭐 사주에 뭐 몇 있겠습니까? 그죠? 자기 사주에 지금 이 사주엔 딱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주한테는 누굴 데려와도 다 똑같다 이 말이 통하는 거죠. 그렇지만 사주에서 합신이 여러 개인 사람들은요. 다양한 유형의 애인을 사귀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뭐 모델도 만났다가 뭐 정반대인 무슨 뭐 그냥 직장인도 만났다가 성향이 그렇죠? 또 어떤 때는 그냥 평범한 그냥 뭐 할까요? 그냥 그렇게 예쁘지도 않고 뭐 그러지도 않은 사람 만났는데 또 어떤 때는 또 되게 예쁜 사람을 사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기 합신이 몇 가지냐에 따라서 어떤 유형의 여자를 만날 수 있냐, 어떤 유형의 남자친구를 사귈 수 있냐, 그 유형이 같으냐 틀리냐 그런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또 저의 노하우 중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를 보면은 그냥 뭐 신강신약 따져서 또 희귀신 논하고 용신 찾고 그래서 희신우님은 뭐든지 잘 되고 기신우님은 뭐든지 안 되고 그와 같이 푸는 거 다 엉터리라는 거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이와 같이 연애를 할 때도 또는 결혼을 하고 나서 재혼을 하고 할 때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기껏 싫다고 싸우고 헤어졌는데 알고 봤더니 또 똑같은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경우 제가 자주 보거든요. 이 사람 만나봤자 또 전 남편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진짜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못 믿다가 좀 지나보면 그렇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재밌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제 채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있으시면은 오늘 발견하셨으면은 일단 구독부터 하시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유익한 영상 보시고요. 명리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거 굉장히 알아야 되는 우리의 운명학입니다. 저는 그냥 그 돌팔이 아무거나 끌어다 맞추고 애매하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이 영상에서의 내용을 하나하나 들어보시고 자기 사주팔자에 대입해 보시면 어느덧 반도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장이에요. 반도사라는 얘기는. 참 도사 되기 어렵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